네. 또 하나 자랑질을 하나 했죠. 요즘 혁신학교도 그렇고 학교 중에 자율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데가 꽤 많을 겁니다. 이 자율학교 제도가 언제 시작됐냐면요. 1998년에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종래교육법이 이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이렇게 이제 나눠질 때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특례라고 하는 별도의 조항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은 학교 교장 자격이 없어도 이제 특례가 적용되면 이제 교장이 될 수 있다든가 뭐 좀 몇 가지 쭉 나오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자율학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999년에 처음 시범 운영이 실시되죠. 그런 점에서 자율학교 역사가 이제 꽤 오래된 겁니다. 근데 그때 첫 해에 15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여러 가지 미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육부에서 공모 과제로 해가지고 이 자율학교를 좀 잘 운영될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 보자 했고, 교육개발안에 있던 제가 그 과제를 덥석 물어서 제가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율학교에 관한 최초의 운영 방안을 이제 제가 연구를 한 셈이죠. 이게 바로 그때 나온 도고서입니다. 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그리고 그 이듬해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전국의 한 몇십 개 학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제도를 어떻게 좀 개선할까 하는 이런 연구를 제가 했고,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강연하러도 많이 다녔는데, 제가 저를 자칭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율학교 전도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했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에 자율학교라는 말이 있었지만 처음 들어본 말이었고, 당시에 학교는 당연히 교육 법령에 규정된 거와 교육청 공문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랬지만 자율학교로 지정이 돼서 이젠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이걸 위에 눈치 보지 말고 당신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많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우리 자율학교라고 했는데 자율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율학교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학교는 스스로 판단해서 뭘 해볼 수 있는 경험도 전혀 없었던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도 2000년도면 벌써 2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학교가 층층시야, 위에서부터 모든 것을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두각시 비슷하게 되고,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아이들 역시 붕어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는 길은 교육과정이 됐던 학교 행사가 됐던 수업 방식이 됐던 이 모든 것을 학교가 좀 자율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이걸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오래된 제 신념 때문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적극적으로 발주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 자율학교 제도를 좀 확산시키는데 상당히 좀 노력을 한 셈이죠. 그 자율학교가 이제 처음에 적용됐던 거는 주로 당시에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름이 실업계고등학교였어요. 이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시에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로 꼽았던 것은 요즘 정규 학교형 대안학교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기하고, 또 직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듣는데 혼동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직업분야 고등학교를 좀 더 특성화 고등학교로 했지만은 이게 2009년에 그렇게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그전에는 한때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했고, 제가 이 연구를 할 2000년 당시는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업계, 공업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런 학교들만 이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했고, 제가 이 보고서에서 제안을 한 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조금은 허용하자.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그래도 이런 실험적인 자율학교 권한을 줄 수 있는 데는 사대부고 정도? 이거는 이제 사범교육을 위한 일종의 이제 부속고등학교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래도 좀 자율적인 권한을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의 제안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자율학교 제도가 이제 많이 확장이 됐었습니다. 제일 많이 확장된 게 소위 자공고, 자사고 아시죠? 자율공립고등학교, 또 자율형 사립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계 학교에도 이제 자율학교로 지정이 돼서 과목 설정이라든지 학교 운영에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했던 게 이제 이명박 정부에 와서의 정책이었고요. 자율형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황폐화를 가져온 원인이다. 이런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2009년부터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혁신학교가 확산이 많이 된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이건 뭐 정부가 한 거라기보다는 각 교육감님들이 했잖아요. 혁신학교는 전부 다 자율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일반 학교보다는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학교 운영의 융통성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를 놓은 건 아니지만 당시에 저는 자율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자율학교를 계속 확산시키도록 말하자면 붐업을 시키는 역할을 제가 했던 거죠. 2년에 걸쳐서 그 최초의 아이디어를 좀 정리하고 제도화하는 작업을 했다. 이 자랑을 하는 이유는 저는 시종일관 학교는 학교 나름의 철학과 운영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처럼 층층 시야의 학교를 묶어둬서는 결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교육감 출마 선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학교 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의미의 학교 자치가 되려면 교육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학교 교장과 학교 교사,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내용, 방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독창적으로 해낼 수 있는 권한을 단위학교에 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도 거기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수준은 학교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구성원들의 역량과 요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학교 자체가 그런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위 학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학교 자치라는 말로 표현됩니다만은, 제가 2000년 초부터 바로 자율학교를 강조해 왔던 제 생각은 일관성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